Bésame mucho, como si fuera esta noche la última vez.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틀 전에 병원에서 퇴원하셨고 지금은 대구로 돌아가셨군요. 그 많은 정말 눈물겨운 환영 인파를 보면서 솔직히 감동도 감동이지만 한편으로는 진짜로 불안한 마음이 잠재워지질 않습니다. 우선 왜냐하면 첫째는 그동안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을 뒷바라지해왔던 유영하 변호사의 그 대구 출마설 때문이죠. 진짜로 출마를 하게 된다면 아마도 굉장한 파급력을 몰아오게 될 것입니다. 일단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구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기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의 대구시장 꿈은 이제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이미 국힘당 내 경선에서도 홍 의원은 페널티를 25점이나 맞게 결정이 난 것도 문제지만 이제 대구는 100%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하에 놓여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홍준표 의원뿐만 아니라 아마 모르긴 해도 이제는 그 유승민 전 의원까지도 더는 대구에서 재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잘 아시죠? 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잔등에다가 비수를 박았던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비수에 잔등을 찔려서 피를 흘리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뒤통수에다 대고 다시 한 번 더 몽둥이를 휘둘렀던 그 장본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홍준표와 유승민 이 두 분이 이제 대구에서 뭐를 해보겠다고 시도하는 것은 굉장하게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요 또 거의 아무런 승산도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된 윤석열인데 윤석열은 안철수와 손잡음으로써 중도 제3지대로의 확장은 어느 정도 가망이 있어 보이고 또 성공할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여전히 위태위태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군요. 벌써 어제와 오늘 사이에 육속 나오고 있는 기사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군에서 지금 안철수 위원장은 이미 제외되어 있잖아요. 왜서일까요? 물론 안철수 인수위원장 본인이 여러가지 이를테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안랩 주식도 이제 백지신탁해야 하는 등 이런 여러가지 일신상의 일로 이 국무총리를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길어봐야 한 1, 2년 혹은 최상수 국무총리가 된다고 해도 기껏해야 한 2년에서 3년밖에 더 못할 그런 마담 얼굴이나 하게 될 총리보다는 차라리 집권 여당의 당대표에 출마하는 쪽이 여러가지 면에서 훨씬 더 합당하다고 생각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권성동 같은 정말 윤핵관 중에 윤핵관들이 벌써부터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버린 거잖아요. 무슨 인수위원장을 하고 나서 또 국무총리까지도 연속하면 너무 욕심내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말입니다. 물론 어쩌면 제가 전번 논평에다 잠깐 언급을 했듯이 권성동은 미리 윤석열로부터 밀명을 받고 안철수를 국무총리보다는 당무로 돌아가서 당무를 장악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을 펼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아마 저희 이 짐작이 적중한다면 인수위 끝나고 나서 안철수 위원장은 6월 지방선거를 총지휘하게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번에 국힘당의 공관위원장에 정진석이 임명되고 당의 인재영입위원장도 역시 권성동이 차지하게 된 걸 보면 이준석은 그냥 허수아비가 다 되었다고 봐도 절대로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인사조치는 윤석열이 직접 하달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하죠. 여기에 대고 이준석인들 어디라고 감히 입에 함부로 아니불자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이 주변에서 윤석열을 돕고 있는 측근 실세들은 거의 전부가 다 검사 아니면 경찰 출신들이잖아요. 이들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아니 어쩌면 이제는 대통령 당선인이 된 윤석열이 그냥 입김 한 번이면 이 검사 출신들은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이준석 정도는 그냥 아주 눈 깜짝하는 사이에 육장벌레를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번 6월 지방선거 국힘당의 총괄선대위원장에는 안철수가 오게 될 것이고 그 이전에 공관위원장인 정진석이나 그리고 인재영입위원장인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창 바로 안철수를 받들어 모실 그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때문에 이번 6월 지방선거는 국힘당에서는 보나마나 권성동, 정진석 같은 윤핵관들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침 여기에 인수위원장 일을 마치신 안철수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시다가 얼굴로 내세우게 될 가능성이 아주 커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께서 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확실하게 맞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깔려있긴 하죠.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발생한 돌발 변수,
그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원과 함께 대구로의 귀환 아닙니까?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국민통합이란 이 캐치프레이즈, 안철수와 손잡음으로써 중도 제3지대로의 확장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반면에 지금 거꾸로 보수의 뒷마당에서는 화재가 일어나게 생긴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미 윤석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방문하고 싶다고 요청을 넣었지만 그 유영하 변호사가 나중에 천천히 조율해보자는 식으로 퇴장을 놓았잖아요. 그리고 거의 동시에 지금 함께 나돌고 있는 바로 이 유영하 변호사의 대구시장 출마설, 이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아주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까지도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랑하고 있는 보수파의 대다수 국민들은, 그리고 특히 조원진의 우리 공화당 같은 아주 극렬 지지자들은 지금까지도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실제로도 탄핵까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본인은 일절 한 푼도 받아먹은 적이 없는 진짜로 청렴하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억지로 뇌물 공동체라는 것을 만들어 덮어씌웠잖아요. 그렇게 수십 년 형을 때렸던 윤석열에 대하여 지금까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이분들은 대선 전에도 그랬거니와 이미 대선이 끝난 지금도 윤석열이 반드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사과가 없이는 제가 보기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제대로 윤석열을 만나줄 것 같지 않아요. 틀림없이 대통령 취임식 때도 제대로 안 올 겁니다. 아마 끝까지 만나주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틀림없이 6월 지방선거 위태로워지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지금 이 국힘당을 장악하고 있는 윤핵관들, 그리고 허수아비 일망정 아직까지는 계속 당대표로 있는 유승민의 똘마니 이준석, 이들 탄핵 찬성파들이 윤핵관들과 함께 이 당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자들을 용서하고 나아가서 지지하고 그럴까요?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만약 안철수가 인수위원장을 마치고 6월 지방선거를 총지휘하게 된다면 총괄선대위원장의 신분으로 대구까지 찾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록 다 같이 탄핵에 찬성했고 또 탄핵에 동참을 했지만 안철수 위원장의 경우는 다르죠. 안철수 위원장은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달라고 피켓까지 들고 거리로 나갔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공개 사과를 한 것이나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과를 넘어 더 큰 동정과 또 인간적인 그 우애와 연민까지 표시한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 그래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만약, 이건 모두 가설이긴 합니다만은 안철수가 인수위원장을 마치고서 초대 국무총리 대신 차라리 당으로 돌아와서 선거를 총괄 지휘하게 된다면 그때는 직접 당을 대표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뵙되, 그러나 그냥 빈손으로 찾아뵐 수는 없죠. 반드시 무슨 선물을 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오늘 논평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월 지방선거가 임박해서 이 선거를 총지휘하게 될 안철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뵙든지 아니면 그 이전이라도 윤석열이 취임을 앞두고 직접 찾아뵙든지 간에 반드시 무슨 선물을 들고 가야 합니다. 그냥 빈 입만 달고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굉장하게 큰,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지난 5년 동안을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옥바라지해왔던 이 유영하 변호사한테 대구시장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유영하 변호사를 대구시장으로 전략 공천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면 또 하나를 더 조치하십시오. 그게 뭐냐면 다음 달 4월에 있게 될 원내대표 선거에서 윤핵관 중에 윤핵관인 권성동을 낙선시키고 친박인 김태흠을 원내대표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선물이면 제가 보기에 틀림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금 막 보수의 뒷불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자칫하다가 엄청나게 큰 화재로 번질 수도 있는 그런 대형 사고를 미리 방비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 주장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툭 까놓고 직설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의 이 국민통합, 이걸 위해서 지금 과거에 그 진보 좌파 쪽에 있었던 김한길이니 김병준이니 박주선이니 하는 70, 80대의 노인네들을 불러다가 아주 보배 다루듯이 하고 있잖아요. 이건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 진보 좌파 쪽의 노인네들, 이 사람들은 이미 퇴물이나 살 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내세워봐야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 노인네들을 쳐다보면서 마음을 누그러뜨릴 자 한 자도 없습니다. 이건 정말 윤석열 당선인께서 진짜로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이 노인네들을 붙잡고 헤맬 때가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보수파의 통합이 훨씬 더 시급하거든요. 보수 자체가 아직 제대로 통합도 못한 주제에 무슨 좌파 쪽과 통합한다고 그러십니까? 자기 집 뒷울 안에서 지금 한창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데도 언제 남의 집 지붕에 내려앉은 눈을 걱정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지금은 보수파의 대통합을 위해서 우선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음부터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선 먼저 대구시장부터 유영하 변호사를 전략 공천하고, 그러자면 홍준표는 내치하겠지요? 그런데 홍준표 하나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유승민도 함께 내치합니다. 이미 대구에서는 산송장 취급을 받는 유승민을 불러다가 경기지사로 내보내려고 한다면 보수파는 여전히 통합 못합니다. 반드시 불상사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당선인은 두 가지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대구시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 유영하를 전략 공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홍준표와 유승민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면 당신께서 가장 사랑하는 윤핵관 중에 윤핵관 권성동도 함께 버려야 합니다. 이 권성동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있어서 원죄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탄핵 당시 국회의 법사위원장이었고, 그러다 보니 헌재가 열렸을 때는 소추위원장을 겸했었고, 그 헌재에서 검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권성동이요. 이 권성동이 헌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해달라고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호소했던 그 모습을 보수파 국민들은 영영 잊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권성동을 지금이야말로 보수파의 통합을 위해서 제물로 내놓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다면 그냥 이 권성동을 당에 두지 말고 차라리 내각으로 데리고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원내대표는 친박인 김태흠에게 시키고 나면 제가 보기에 이 정도의 큰 선물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도 반드시 움직일 것이라고 믿음하지 않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수파 국힘당이 중도 신령으로 탈바꿈하여 위원을 확대하고 나아가 진보 좌파와도 손잡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내려면 우선 먼저 보수파부터 통합해내야 합니다. 그러자면 하루라도 빨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을 붙잡아야 하며, 그걸 위해서는 유승민과 홍준표와 권성동 이 세 사람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좋은 만전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민은 정계 은퇴가 답이고, 홍준표는 대구시장을 포기해야 하며, 권성동은 당리 두지 마시고 내각으로 데리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대구시장에는 바로 지난 5년 동안을 줄곧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바라지를 해왔던 유영하 변호사를 전략 공천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원내대표 또한 윤핵관인 권성동보다는 친박인 김태흠을 시키면 보수파는 금방 하나로 통합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ésame, bésame mucho, que tengo miedo a perderte después.